72세 김영자 씨는 매일 아침 7시에 집을 나섭니다. 장바구니 하나 들고 천천히 걸어서 동네 시장으로 갑니다. 겉보기엔 그냥 장 보러 가는 평범한 분이시죠. 근데 아세요? 이 여자분, 3년 전까지만 해도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분은 우울증으로 약을 먹고 커튼을 치고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만 있었던 사람이에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씻지도 않고 그렇게 6개월을 보냈습니다. 딸이 울면서 엄마 이러다 죽어요 했지만 김영자 씨는 움직일 힘이 없었어요. 그런 사람이 지금은 매일 아침 웃으면서 시장에 갑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만날 네 분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창한 취미도 없고 대단한 계획도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그리고 조용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근데요, 이 사람들 모두 과거가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집 밖 못 나갔던 사람, 퇴직 후 삶의 의미를 잃었던 사람, 50년을 남 눈치 보며 살았던 사람, 술에 빠져 방황하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매일 웃습니다. 거창한 변화 없이 그냥 작은 일상으로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도대체 그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들으시다 보면 여러분도 깨닫게 되실 거예요. 인생을 바꾸는 건 거창한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것일 수 있다는 걸요. 먼저 김영자 씨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3년 전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려다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그날 저녁 숨을 거뒀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전날까지 멀쩡했어요. 같이 저녁 먹고 TV 보고 그렇게 평범한 하루였는데 다음날 아침에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장례식 내내 실감이 안 났어요. 이게 꿈인가 싶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김영자 씨는 무너졌습니다. 집에 혼자 있는 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앉았던 소파, 남편이 쓰던 컵, 남편 옷이 걸린 옷장, 모든 게 남편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남편이 보이는 거예요. 현관문 열리면 여보 왔어? 하고 나올 것 같고 저녁 때 되면 밥상 차려야 할 것 같고 밤에 자려고 누우면 옆에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없잖아요. 그게 너무 괴로웠어요. 김영자 씨는 커튼을 쳤습니다. 햇빛이 들어오는 게 싫었습니다. 세상이 계속 돌아가는 게 죽도록 싫었습니다. 남편은 죽었는데 세상은 아무렇지 않게 흘러가는 게 화가 났습니다. 딸이 매일 전화했습니다. 엄마 밥 먹었어요? 김영자 씨는 응, 아니, 귀찮다는 듯이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딸이 집에 찾아와도 문을 안 열어줬습니다. 괜찮으니까 그냥 가.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딸은 열쇠를 가지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김영자 씨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방은 어질러져 있었고 냄새가 났습니다. 딸은 울었습니다. 엄마 이러다 죽어요. 제발 일어나요. 김영자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 근데 엄마 힘이 없어. 일어날 수가 없어. 딸은 김영자 씨를 억지로 일으켰습니다. 씻겼습니다.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랑 밖에 나가요. 딱 한 번만. 시장만 갔다 와요. 김영자 씨는 거절했습니다. 내가 밖에 왜 나가? 가기 싫어. 나 괜찮아. 하지만 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요. 엄마, 제발. 나를 봐서라도 한 번만 나가줘요, 엄마. 딸이 우는 모습을 보고 김영자 씨는 마지못해 따라 나갔습니다. 시장은 시끄러웠습니다. 사람들이 많았고 목소리가 컸고 과일 냄새, 생선 냄새,
온갖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김영자 씨는 어지러웠습니다. 나 집에 갈래. 하지만 딸은 그녀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과일 가게 앞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가게 주인 아주머니가 김영자 씨를 알아봤습니다. 어머, 영자 씨? 오랜만이네. 어디 아팠어요? 요즘 안 보이길래 걱정했잖아. 김영자 씨는 멈칫했습니다. 누가 자기를 기억한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아, 네, 그냥 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는 사과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거 먹어봐요. 오늘 들어온 거 진짜 달아요. 서비스예요. 하나 맛보세요. 김영자 씨는 사과를 받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사과가 아니라 그 마음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김영자 씨는 말했습니다. 내일 또 나갈까? 딸은 놀라며 웃었습니다. 그럼요. 엄마. 매일 나가요. 활력도 생기고 너무 좋을 거예요. 그 이후로 김영자 씨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딸과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그 다음엔 혼자 갔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그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영자 씨, 오늘은 뭐 사갈 거예요? 이거 신선해요. 가져가세요. 요즘 얼굴이 좋아졌네요. 그런 말들이 김영자 씨에게 힘이 됐습니다.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구나.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게 중요했습니다. 집에만 있을 땐 세상과 단절된 기분이었는데 시장에 나가니까 세상과 연결된 기분이었습니다. 김영자 씨는 이제 매일 아침 시장에 갑니다. 꼭 뭘 사야 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 얼굴 보는 게 좋아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오늘 날씨 좋네요. 하며 수다 떨고 이거 얼마예요? 물어보고 그렇게 1시간쯤 시장을 돌아다닙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산 것들을 정리하고 간단히 요리하고 점심을 먹습니다. 그게 그녀의 하루입니다. 특별할 것 없는 하루. 하지만 김영자 씨에게는 그게 전부입니다. 시장 가는 게 제 약이에요. 우울증 약보다 나아요. 두 번째는 69세 한만수 씨 이야기입니다. 그는 40년을 회사에 다녔습니다. 성실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지각 한 번 안 하고 결근 한 번 안 하고 그렇게 일했습니다. 회사가 그의 전부였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회사 갈 생각, 저녁에 집에 와서도 내일 회사 일 생각, 주말에도 회사 걱정. 그렇게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65세에 정년 퇴직했습니다. 마지막 날 회사 나올 때 울었어요. 40년을 다녔는데 이제 안 가도 되는구나 싶으니까 허무하더라고요. 동료들이 수고했어요 하고 박수 쳐줬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이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퇴직 후 한만수 씨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출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좋았습니다. 이제 늦잠 자도 되는구나. 출근 안 해도 되는구나. 하지만 2주째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렇게 시간만 보내도 되는 건가? 한 달이 지나자 우울해졌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회사도 없고 할 일도 없고 그냥 늙어가기만 하는 사람이구나. 한만수 씨는 일부러 바쁘게 지내려고 했습니다. 등산 모임에 나갔습니다. 근데 재미없었습니다. 다들 떠들썩하게 수다 떠는데 그는 말을 섞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구장에도 가봤습니다. 근데 실력이 없어서 맨날 졌습니다. 지는 게 싫었습니다. 독서 모임도 가봤습니다. 근데 책을 읽어도 내용이 머리에 안 들어왔습니다. 집중이 안 됐습니다. 뭘 해도 재미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그냥 집에 있는 게 편했어요. 근데 집에만 있으니까 자꾸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내 인생 뭐였나, 그런 생각들이요. 어느 날 한만수 씨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답답해서 나간 거였습니다. 집 근처 공원을 걷다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냥 잠깐 쉬려고 앉은 건데 앉아 있으니까 편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조깅하는 사람, 강아지 산책시키는 사람, 아이 손잡고 가는 엄마, 자전거 타는 청년. 다들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한만수 씨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걸 봤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평화로웠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꼭 뭘 해야 하는 건 아니구나. 그냥 앉아 있어도 되는구나. 그날 이후 한만수 씨는 매일 그 벤치에 갑니다. 아침 10시쯤 커피 한 잔 들고 나가서 벤치에 앉습니다. 1시간쯤 앉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앉아서 사람들 지나가는 거 보고 하늘 보고 나무 보고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처음엔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었어요. 시간 낭비 아닌가 싶었어요.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낭비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이 시간이 제일 소중해요.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있는 거요. 명상 같은 거예요. 마음이 편해져요. 가끔 옆에 누가 앉으면 인사를 나눕니다. 날씨 좋네요. 그러게요. 짧은 대화지만 기분이 좋습니다. 강아지가 지나가면 귀엽네요 하고 웃습니다. 아이가 뛰어가면 조심해요 하고 말합니다. 그런 작은 교류가 한만수 씨를 세상과 연결시켜줍니다. 40년 회사 다닐 땐 너무 바빴어요. 빨리빨리 열심히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천천히 살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앉아서 하루가 지나가는 걸 보는 것도 좋아요. 이게 제 노년의 행복이에요. 한만수 씨는 더 이상 우울하지 않습니다. 쓸모없다는 생각도 안 합니다. 내가 뭘 해야 가치 있는 사람인 게 아니에요.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괜찮아요. 그걸 이 벤치에서 배웠어요. 세 번째는 74세 이순희 씨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50년을 시어머니 모시고 살았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시댁으로 들어갔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함께 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입맛이 까다로우셨어요. 반찬이 마음에 안 들면 상을 엎으시기도 했어요. 그러면 저는 다시 만들어야 했죠. 국이 싱겁다 짜다. 고기가 질기다. 생선이 비리다. 맨날 뭐가 문제였어요. 이순희 씨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상을 차렸습니다. 시어머니 입맛에 맞춰서 여러 가지 반찬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자기가 먹고 싶은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드실 것만 중요했습니다. 제 입맛은 없었어요. 그냥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거, 남편이 좋아하는 거, 애들이 좋아하는 거, 그것만 만들었어요. 나는 그냥 남은 거 먹으면 됐어요. 5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들 키우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기를 위한 시간은 없었습니다. 자기가 먹고 싶은 것도 못 먹었습니다. 심지어 라면도 못 먹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라면을 싫어하셨어요. 그런 거 먹으면 몸에 안 좋다 하시면서 라면을 집에 두지도 못하게 하셨어요. 저는 라면이 먹고 싶었는데 못 먹었어요. 5년 전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년 전 남편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식들은 다 독립했습니다. 이순희 씨는 처음으로 혼자가 됐습니다. 처음엔 막막했어요. 이제 뭐 하며 살지? 누굴 위해 밥을 차리지? 하지만 며칠 지나니까 이상한 자유가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밥상 차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반찬을 여러 가지 만들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 먹고 싶은 것만 먹으면 됐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라면이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20년 만에 먹는 라면이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맛있는 건데
왜 못 먹고 살았나 싶었어요. 그날 이후 이순희 씨는 자기 입맛대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라면이 먹고 싶으면 라면, 계란 후라이가 먹고 싶으면 계란 후라이, 김치만 먹고 싶으면 김치만.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어요. 이렇게 대충 먹어도 되나? 근데 괜찮더라고요. 아무도 뭐라 안 해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게 이렇게 자유로운 줄 몰랐어요. 이순희 씨는 이제 아침을 거르기도 합니다. 배고프지 않으면 안 먹어요. 억지로 먹을 필요 없어요. 점심은 간단하게 먹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반찬에 밥 한 공기면 충분해요. 김치랑 계란 후라이면 그게 제일 맛있어요. 저녁도 복잡하게 안 합니다. 국 하나, 반찬 하나 그걸로 끝이에요. 설거지도 금방 돼요. 가끔 딸이 걱정합니다. 엄마, 그렇게 대충 먹으면 건강 안 좋아져요. 하지만 이순희 씨는 웃으며 말합니다. 걱정 마. 엄마 건강해. 오히려 스트레스 없으니까 더 건강한 것 같아. 실제로 그녀는 건강합니다. 예전엔 밥상 차리느라 스트레스였어요. 오늘 뭐 해 먹지? 반찬이 모자라는데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거 없어요.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으면 되니까요. 이순희 씨에게 혼밥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혼자 먹으니까 편해요. 내 속도로 먹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고 그게 좋아요. 5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입맛대로 먹어요. 이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네 번째는 70세 박기수 씨 이야기입니다. 그는 5년 전 아내를 먼저 보냈습니다. 암이었습니다. 투병 기간 2년 그 시간 동안 박기수 씨는 아내를 간호했습니다. 병원 다니고 약 챙기고 밥 해주고 그렇게 2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 치르고 나서 무너졌어요. 2년 동안 아내 간호하느라 제 건강은 신경 안 썼거든요. 근데 아내가 떠나고 나니까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몸도 마음도 다 망가진 기분이었어요. 박기수 씨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외로움을 잊으려고 아픔을 잊으려고 술을 마셨습니다. 처음엔 저녁에만 마셨는데 나중엔 낮에도 마셨습니다. 아침부터 술 생각이 났습니다. 술 마시면 잠깐은 잊혀지더라고요. 아내 생각도 외로움도 다 잊혀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깨면 더 힘들었어요. 그래서 또 마셨어요. 1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자식들이 걱정했습니다. 아버지, 술 좀 줄이세요. 건강 나빠져요. 하지만 박기수 씨는 듣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인데 내가 알아서 한다. 신경 끄고 살아. 자식들과도 멀어졌습니다. 어느 날 박기수 씨는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간 수치가 나빴고 혈압이 높았고 당뇨 위험이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러다 큰일 납니다. 술 끊으셔야 해요. 운동도 하시고요. 안 그러면 몇 년 못 가요. 박기수 씨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죽고 싶지는 않았어요. 아내 따라가고 싶다는 생각도 했지만 막상 의사가 몇 년 못 간다 하니까 무서웠어요. 아직 죽기는 싫었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박기수 씨는 술병을 다 버렸습니다. 이제 절대 술 안 마신다. 난 오늘부터 술 끊는다. 처음 일주일은 지옥이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밤에 잠이 안 왔고 자꾸 술 생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죽기 싫으니까 참았어요. 술을 끊고 나니 시간이 남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특히 길었습니다. 예전엔 술 마시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는 할 게 없었습니다. TV를 봐도 재미없었고 그냥 앉아있기만 하니 답답했습니다. 산책이라도 해볼까? 박기수 씨는 집을 나섰습니다. 저녁 6시 해가 질 무렵이었습니다. 동네를 한 바퀴 걸었습니다. 천천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걸었습니다. 걷다 보니까 기분이 좀 나아지더라고요.
답답한 게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이후 박기수 씨는 매일 저녁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저녁 6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코스로 동네를 한 바퀴 돕니다. 30분쯤 걸립니다. 처음엔 습관이 안 됐어요. 귀찮았어요. 근데 억지로라도 나갔어요. 일주일, 한 달, 석 달 계속하다 보니까 습관이 됐어요. 이제는 6시 되면 자동으로 신발 신고 나가요. 산책하면서 박기수 씨는 많은 것을 봅니다. 저녁 노을, 가로등 켜지는 거, 저녁 먹으러 가는 사람들, 퇴근하는 사람들, 강아지 산책시키는 사람들. 세상이 보이더라고요. 술 마실 때는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맨정신으로 걸으니까 모든 게 보였어요. 하늘도 예쁘고 사람들 얼굴도 보이고요. 걷다 보면 아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저녁 산책이에요? 네, 매일 이 시간에 걸어요. 짧은 대화지만 기분이 좋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듭니다. 박기수 씨는 이제 술을 안 마십니다. 3년째 끊었습니다. 술 생각 안 나요. 산책하면서 스트레스가 다 풀려요. 술보다 산책이 나아요.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간 수치도 정상이 됐고 혈압도 내려갔고 몸무게도 줄었습니다. 의사가 깜짝 놀랐어요. 뭘 하셨어요? 해서 그냥 매일 걸었어요 했더니 그게 최고예요 하더라고요. 박기수 씨에게 저녁 산책은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그의 삶을 구한 루틴입니다. 매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길을 걸어요. 지루할 것 같죠? 근데 안 지루해요. 오히려 그게 좋아요. 예측 가능한 하루가 평화로워요.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니라 반복이 필요했어요. 그 반복이 저를 구했어요. 그는 이제 자식들과도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애들이 좋아해요. 아버지 요즘 얼굴이 밝아졌어요 하면서요. 손주들도 놀러와요. 예전엔 술 냄새 나서 가까이 안 왔는데 이제는 와서 안겨요. 그게 제일 좋아요. 박기수 씨는 말합니다. 제 인생은 저녁 산책으로 바뀌었어요. 거창한 변화 아니에요. 그냥 매일 30분 걷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 삶을 완전히 바꿨어요. 술에 빠져 죽어가던 사람이 이제는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작은 습관이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여기까지 4분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어떠셨나요? 특별한 이야기였나요? 아니면 평범한 이야기였나요? 겉보기엔 평범합니다. 시장 가는 것, 벤치에 앉는 것, 혼자 밥 먹는 것, 저녁 산책하는 것. 이게 뭐 대단한 거냐고 물으신다면 맞아요. 대단하지 않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요, 이 사람들한테는 이게 인생을 바꾼 일이에요. 우울증에서 벗어나게 해준 일, 삶의 의미를 찾게 해준 일, 자유를 느끼게 해준 일, 건강을 되찾게 해준 일이에요. 작아 보이지만 엄청난 변화예요. 우리는 자꾸 거창한 것을 찾습니다. 노년에 뭔가 특별한 취미를 가져야 해, 여행을 많이 다녀야 해,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해.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매일 시장에 가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고, 벤치에 앉아 있는 것도 충분히 가치 있고, 혼자 밥 먹는 것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저녁 산책하는 것도 충분히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규모가 아니라 지속입니다. 거창한 걸 한 번 하는 것보다 작은 걸 매일 하는 게 더 강력합니다. 김영자 씨는 매일 시장에 갑니다. 한만수 씨는 매일 벤치에 앉습니다. 이순희 씨는 매일 자기 입맛대로 밥을 먹습니다. 박기수 씨는 매일 산책을 합니다. 매일 매일 매일. 그 반복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삶이 되고 삶이 행복이 됩니다. 혼자 산다는 게 외롭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혼자라서 오히려 이런 작은 일상이 가능합니다. 누구 눈치 안 보고 내 속도로 내 방식으로 매일 반복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있으면 맞춰야 하잖아요. 시장 갈 때도 어디 가요?
물어봐야 하고 벤치에 앉아 있으면 뭐 하세요? 할 수 있고 혼자 간단히 먹으면 그렇게 대충 먹으면 어떡해요? 할 수 있고 산책하려면 나도 같이 갈까요? 할 수 있어요. 나쁜 건 아니지만 자유롭진 않아요. 혼자면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아무 설명 없이 할 수 있어요. 그게 혼자 사는 노년의 특권이에요. 여러분의 과거는 어떠셨나요? 힘들었나요? 외로웠나요? 우울했나요? 술에 빠졌었나요? 누군가를 위해 내 인생을 포기했었나요? 괜찮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오늘부터 시작하면 돼요. 거창한 목표 세우지 마세요. 올해는 등산 100번 하겠다, 책 50권 읽겠다, 외국어 배우겠다,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냥 작은 거 하나만 정하세요. 매일 아침 밖에 나가기, 매일 같은 시간에 벤치에 앉기, 매일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기, 매일 저녁 산책하기. 이 정도면 충분해요. 그걸 일주일만 해보세요. 힘들면 그만두고 괜찮으면 한 달 해보세요. 한 달 하다 보면 습관이 돼요. 습관이 되면 안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해져요. 그렇게 석 달, 6개월, 1년 하다 보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 있을 거예요.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매일 할 수 있는 작은 것이 뭘까? 꼭 네 분과 똑같이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만의 것을 찾으세요. 여러분의 노년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혼자여도 아니 혼자라서 더 행복할 수 있어요. 작은 일상이 여러분을 구할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 제일 빠른 날입니다.